2010년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골프 연습장을 저희가 차렸거든요. 30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연습장을 차렸는데 또 3년 만에 쫄딱 말아먹고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오빠 이제 우리 100만 원뿐이 안 남았다고. 중국에서는 버스가 1위에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서 한 3정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다녔을 정도로. 영상 보시고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올바른 F&B의 고영호라고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올바른 F&B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2016년도 3월 달에 경기도 광주 경안동에서 미카도 스시 1호점을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110호점 정도를 돌파한 상태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베트남에 17군데 매장이 있고 다음 달에 오픈하는 미국 직영점이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회사에 제가 와가지고 저는 창업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많이 보시고 요즘에는 00년생, 05년생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다점포를 운영하고 또 프랜차이즈를 경험하면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또 만들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고영호 대표님의 인생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올바른 F&B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으로 경험을 통해 미카도 스시를 10년 넘게 100호점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보고 가고 싶어요. 제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쪽에 발 담근 지가 올해로 만으로 27년이 넘었는데 와, 자칭 1.5세대, 2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지금의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를 보면은 도덕적이지 못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운영했을 때 저희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 좀 물려줄 수 있는 브랜드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올바른 F&B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때 10년 전에 미카도 스시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당시는 굉장히 가장 어렸을 때의 시점이었어요. 처음에 직원 2명하고 저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사무실이 없어서 남의 사무실 4좌석을 빌려가지고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조금씩 확장해서 키워온 회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창립 멤버가 아직도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가족 경영을 별로 싫어해서. 대표님 뵀을 때 제가 30대였고 대표님은 40대였고 그때 40대였죠. 그때만 해도 한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저도 소개받고 대표님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안 하고 직영 매장으로 다점포할 때인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의 경험 노하우를 어깨 넘어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때 대표님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안에 분명한 노하우를 오늘 저는 한 수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는 젊었을 때 맥도날드에서부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첫 직장이 맥도날드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그게 시스템이었고 매뉴얼화였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선입선출하는 부분부터 해서 물품 관리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배우고 흔히 말하는 QSC에 대한 기본안을 좀 확정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는데 맥도날드에서 시스템을 배워서 이 미카도 스시에 적용했던 부분이나 내지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특별한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걸 배웠다라는 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한식 브랜드들인데 한식이나 일식에 접목시킨다라는 거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재고를 관리하는 부분들. 음식이라는 게 매뉴얼화돼서 나간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분의 손맛에 의해서 자지우지 내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들도 A라는 매장하고 B라는 매장하고 맛이 차이가 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은 레시피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끊임없는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풀어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카도 스시 같은 창업 아이템은 난이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생도 되게 중요하고 오픈된 공간에서 그리고 폐기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고 그리고 QSC의 가장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집약된 게 스시 창업이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창업 중에 하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쉬운 창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시는 것들이 경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식 초밥을 만들어 봤던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거리를 가장 크게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매장들이 외식업이 처음이거나 다른 외식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서 저희 쪽을 와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찌 쪽에 있는 곳을 저희가 홀주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딱 바라보시게 되면은 손님 앞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깨끗하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십니다. 그 직원들이 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니폼을 입고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는데 실제 가정에서 김밥 좀 만드시고 일반적인 음식을 타 브랜드에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꾸 이렇게 홍보 쪽으로 영상을 몰고 가시는데 지금 드리블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듣고 싶지 미카도 스시의 창업을 지금 듣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미카도 스시라는 난이도 높은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과정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을 했던 것들이 어떠한 경험으로 작용했고, 또 이 과정에서 큰 실패 내지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듣고 싶지. 네. 알겠습니다. 반대쪽 골문으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과거에 제가 처음에 미카도 스시를 할 때 계속 이제 한식, 설렁탕, 곰탕을 비롯해서 고깃집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우연찮게 경기도 광주에 골목길 안쪽 끝에 20평짜리가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어떤 거를 할까 그러다가 초밥이라는 아이템을 한번 해보자. 저희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옛날에 백인 스시라는 알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접시마다의 가격을 균일가 정책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미카도 스시를 런칭하게 됐고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저희가 접시당 가격을 1,500원에 했었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음식, 가심비를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20평의 좌석은 18석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당시에 매출은 7천 정도가량이 나왔었습니다. 워낙 잘 돼서 저희가 6개월 만에 2호점을 오픈하면서 2호점 오픈하는과 동시에 본격적인 외식 사업의 영역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에서 프랜차이즈 쪽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던 계기였었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처음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안정적인 식자재를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그리고 레시피도 저희가 처음에는 손님들 반응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빼고 반응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손님들의 반응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고민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경우는 메뉴 개발자나 요리 연구가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메뉴 기획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조리사들이 바라보는 메뉴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그걸 기획해서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R&D 직원은 아예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셰프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메뉴를 좀 만들어냈던 계기가 있었고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메뉴 기획은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걸 R&D에서 풀어주는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 순간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을까요? 사실 매년이 다 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되진 않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가맹점 모집을 하고 6개월 만에 1호점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년째 2호점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1년 동안에 가맹점 2개 내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기다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키우다가 2년차 이상 때부터 매장이 10개 정도 나가고 20개 나가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19년도에 일본 불매운동이 보이콧 재팬 했을 때 그때 저희는 오히려 생각보다 미카도 씨가 저희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타격을 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심리적인 타격이 저희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매장들이 나름대로는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맹점이 개설된다든지 이런 쪽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던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다시 또 2020년도 2월 달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는 이게 하늘이 허락한 시간이 지금까지인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위기의식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전화위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경주에 있는 사장님께서 저희를 믿고서 4월 1일 날 오픈을 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매장 중에 가장 빠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3개월 반 만에 투자비를 다 회수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끄셨고요. 그 분께서 그해 연도에 포항에 2개의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1년 사이에 3호점까지 오픈을 하시고, 그때부터 다점포에 대한 힘을 좀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은 점주님들이 2호점, 3호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가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대표님 자꾸 또 드리블을 그쪽으로 이렇게 치고 가시는데 그런 얘기는 미카도 스시에서 스시 먹으면서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와서는 대표님 인생이 알고 싶다고요. 지금 대표님이 자꾸 미카도 스시의 장점을 은연중에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방송은 잘 안 나오시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를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맥형TV를 통해서 공식적인 채널에도 이제 많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외식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영호 대표님 약간 교육자로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법인명부터도 철저한 교육자 중심의 법인명, 올바른 F&B, 진짜 교육하는 장소에 한번 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브랜드를 했는지도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대표님? 처음에 프랜차이즈 쪽으로 놓고 본다면 PC방 쪽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었고요. 그때도 가맹 확장을 네, 맞습니다. 감정에 관련돼서 근무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족발이나 곰탕, 최근에 저희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잘 아시는 순남시래기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전국에 80개 정도 확장할 때까지 근무를 하고 나와서 사업을 했던 지금 미카도 스시와 형제 브랜드인 탄광맥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 브랜드입니다. 몇 개 오픈을 지금 탄광맥주는 한 40개 정도. 맥주도 그렇고 곰탕도 그렇고 초밥도 그렇고 뭘 하시면은 그냥 몇십 개, 100개 이거를 누가 보면은 이거 가맹사업 쉬운 거 아니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의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같이 참여했던 브랜드들이 전국에 100개, 200개를 너무 쉽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도 잘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2006년도에 법인 하나 창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주전 브랜드를 제가 창업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쫄딱 망했어요. 아 진짜요? 허저리게 제가 망하고 나서 두 번 다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0년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청도에 계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중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뭘 해 먹고 살까 하다가 골프 연습장을 저희가 차렸거든요. 30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연습장을 차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3년 만에 쫄딱 말아먹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중국에서는 버스가 1위에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다녔을 정도로 진짜 제가 비참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오빠 이제 우리 100만 원뿐이 안 남았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또 예전에 모셨던 대표님이 연락이 오셔서 양재동에 고시원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 월급 나오면은 다 가족들 보내드리고 하고, 제가 6개월 동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망했던 경험을 통해서 실수했던 것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돼보자고 했던 게 그때부터 컨설팅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컨설팅이 프랜차이즈 컨설팅보다는 브랜드를 만드는 쪽의 일과 그리고 또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을 좀 도와드리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뭐 2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6개월 동안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바로 중국 가서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컨설팅하면서 나왔던 매장들이 굉장히 잘 다셔서 제가 컨설팅합니다라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주변 분들을 계속 소개시켜주면서 소문 듣고 우리 대표님도 그때 그런 인연 때문에 만났던 것들처럼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힘을 받아가면서,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역할에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힘을 굉장히 많이 얻으셨고, 미카도 씨도 마찬가지의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박을 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밑바탕이 됐던 생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기획자로서의 컨설팅을 통해서 부진 점포를 살려보고 회복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브랜드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안 되는 매장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안 되는 매장의 이유를 찾으면 10가지는 넘게 나올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게 다 정답이다라고 오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매장 점주님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오판하는 순간에 손님들이 그걸 먼저 알게 됩니다. 손님들이 먼저 눈치를 채시고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경험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데에 맞춰서 1차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맛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메뉴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서 손님들은 그 음식의 맛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뀌는 손님들은 음식 바뀌었네 라고 오해를 해버리시거든요. 매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그것 또한 너무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장사 잘 되는 매장들, 사장님들이 됐던 종업원들이 됐던 간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잉 친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해주는 매장들과 컴플레인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하는 매장들이, 그런 매장들은 아무래도 매장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끝으로 개인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어떤 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권유하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리는 건 뭐냐면은 경험이 있느냐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거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이템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잘 되는 매장인 같아서 그걸 창업했을 때 내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은 1년도 못 가서 아마 지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매장, 두 번째 매장은 탄탄한 브랜드를 먼저 창업하시는 게 저는 정답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유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적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 창업하면 탄탄한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창업을 하면 개인 창업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다. 탄탄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가 내가 애정과 애착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토 매장 안 되고. 처음부터 오토 매장을 하려는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이런 회사 괜찮다, 이런 브랜드 괜찮다, 뭔가 데이터가 있을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 트렌드 아이템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대부분의 외식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트렌드 아이템은 반짝 1, 2년 유행하고 끝날 아이템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언제까지 갈지도 저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브랜드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거는 발품을 파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본사도 직접 찾아가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한 가맹점들을 적어도 3군데 5군데를 다니시면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걸 얘기도 해보시고, 손님들의 반응도 직접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브랜드를 평가하고 내가 이 브랜드를 할 자신 있겠다 없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 대표님 목표보다는 저는 오늘도 폐업을 고민하거나 부진한 매출 때문에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 아니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제가 볼 때는 외식업계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맞는데, 저는 처음에 창업했을 때의 심정, 매장을 계약할 때부터 오픈하기 전에 한 달,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설레면서 이게 잘 될까? 어떻게 될까?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졌던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마음을, 매장을 지금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한 달, 2달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초심자의 모습에서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을 한 달, 2달이라도 좀 더 밝게 웃으면서 밝게 접근하면서 시도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대표님 교육자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기승전결은 교육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끝으로 근처에 미카도 스시 있잖아요. 진짜 김 부장이 선택한 이 스시집,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못 가셨으시죠?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를 한번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너무 궁금한 건 이 PPL 김 부장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찬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요거 한번. 딱 만 10년이 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런칭된 지, 우리도 이제 PPL을 좀 한번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는 고민을 갖고 있다가 드라마를 선택했던 기준은, 제가 드라마의 내용을 간략 보면 알지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웹툰에서 워낙 인기가 있었던 거다 보니까 배우들만 좀 탄탄하다면 인기를 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 부장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매장들도 매출이 한 20-30%씩 다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가맹점에 매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는지. 저희가 2-3년 전에도 PPL을 했었습니다. 비용을 좀 적게 쓰기 위해서. 금액으로 본다면 좀 저렴한 PPL을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경험이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용을 쓰더라도 인기를 끌만한 데를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 갖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효과를 저희들도 보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지만, 저는 사실 매출에 대한 기대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탄탄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저희가 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김 부장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마지막에 기억 남는 건 미카도 스시만 기억에 남고, 어쨌든 회사 입장으로서는 김 부장도 선택한 미카도 스시 키워드 하나로 많은 고객들이 미카도 스시를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만 가면 다 가는구나. 네, 같이 가보시죠. 네, 한번 거기 가서 미카도 스시만의 운영, 그리고 저는 스시 창업을 사실은 내가 돈 주고 해야 되는 창업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점포도 많고 10년을 운영하고 탄탄하게 아이템으로서 안정성이 있게 트렌디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면모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한번 대표님 가시죠. 같이 가시죠.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까지 찾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